번외편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희안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 곳도 안 가시고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오지 마라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방콕 하고 있으려니까 프로 참석러인 정말 제가 너무나 참석할 곳이 없어진 거죠. 네, 참석할 곳이 괴로우신 없습니다. 거는. 그래서 비로컬에 참석하셔서 대신 가드리는 걸로. 우와. 네. 그래서 지금 대신 가달라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가기 굉장히 힘든 중국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안화의 국가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 방송 4회였나요? 네, 거기에서 프로 참석러 또 다양한 소셜 살롱 활동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청년 유랑단이라고 네. 소개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 유랑단입니다. 네. 아, 중국 유랑단인가요? 네네. 청년 유랑단으로 기억하는 건 제가 왜 그런 걸까요? 네, 청년이 아닌 분도 계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위안이 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을 뭘로 정했냐면 창업진흥원이 정해놨어요. 그러게요. 왜 39세 이하만 청년인가요? 그러게요. 거기까지는 청년 창업으로 지원하겠다면 39세로 해놨고요. 네. 그게 넘어가면 시니어 창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39세를 마지노선으로 뒀을까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기준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65세 청년 얘기를 하는 건 노동이 가능하다, 생산이 가능하다 해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연령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엔 쪽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준 게 아니라 네.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썰입니다. 하여튼 뭐 청년 유랑단이 아니라 중국 유랑단. 네. 근데 중국 유랑단 다녀오셨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려고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중국 유랑단 부제가 휴가 내고 딴짓하기였어요. 그래서 부제가 더 끌리네요. 네, 휴가를 내고 이제 다 같이 딴짓을 한번 해보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먹거리를 한번 중국에 가서 보고 오자. 그런 의미로 네, 중국 유랑단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뭔가 인사이트를 줄 만한 장소를 방문을 해서 여기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그렇게 6박 7일이었나요? 5박 6일이었나요? 그 정도로 네, 다녀왔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1차 때는 상해랑 항저우를 다녀왔고요. 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고. 네, 2차 때는 연태랑 그다음에 뭐 청도, 그다음에 위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위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데. 네, 웨이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네네네. 네,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네, 우리가 마스크를 2만 장 보냈더니 20만 장을 보내줬다. 거기가 거기군요. 네, 웨이하이.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네. 되게 가까운 네, 곳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비행기로 40분 정도?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비행기로 40분이면은 제주도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상해와 그 항저우, 네, 상하이와 항저우를 다녀온 1차 유랑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랑단에게 관심이 좀 쏠리는데 어떻게 유랑단이 결성이 된 거예요? 네, 어디서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유랑단을 모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자라는 의의였고요. 제가 이제 소셜 살롱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또 중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100명이 운영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굉장하죠? 그 100명이 어떻게 대화해요? 네네. 이게 모두 다 대화를 하진 않고요. 아, 공지사항처럼. 네, 차이나 브릿지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직접 결성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이제 모아져 있는 그 단톡방에 저도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사 안에 행사를 만드는 네, 것처럼. 그래서 제가 헤이조이스에서
클럽에서 만난 분이 여기에 이제 운영진 분이셔가지고 저를 그 단톡방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번에 제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유랑단을 모아서 중국에 가보려고 한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 하고 제가 짰던 프로그램을 그때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커뮤니티 안에서 다시 커뮤니티를 또 네, 하나 만드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인사 쪽으로 올렸는데 확실히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채팅방에서 3명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 시작이 남유아님 더하기 그 3분으로 네.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날짜가 임박을 했는데 티켓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랑 저랑 우정 여행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네. 어느 정도 그냥 놓고 있었죠. 소위 산업시찰이 우정여행으로 될 뻔했다가 세 네. 분이 가세하면서 다시 산업시찰로 바뀌게 네, 된 거고. 그래서 개인 인스타 계정에다가 프로그램을 짠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중국의 이제 왕홍, 왕루어 홍런이라고 인터넷에서 빨갛다, 인기가 있는 사람 해서 이제 왕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창 제가 왕홍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여서 그도 그럴 게 이제 같이 일했던 왕홍 친구들이 버는 거를 제가 직접 보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회사에만 계속 다니면 난 평생 개미로 살겠구나. 얘네는 내 월급을 지금 몇 시간 만에 벌어가고 있는데 얘네의 그 수입을 나도 한번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지 알아버려서 정말 그냥 몰랐을 때는 저건 그냥 딴 세상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다면 얘네를 진짜 정말 옆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이번 생에 나는 개미로 살 수 없다. 나도 한번 왕홍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왕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왕홍의 하루를 체험해보자, 우리가 가서. 이거 재밌네요. 왕홍의 하루를 네. 체험해보자. 그래서 그 목적이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 비디오 커머스를 체험해보자. 그리고 왕홍이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체험을 해보자. 그 다음에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탐방하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그 항저우에 있어요, 본사가. 그래서 알리바바 본사에 가보자. 이게 전에는 이제 다 외부인을 받아줬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연결 내부자들의 연결이 있어야지만 이제 컨펌이 있어야지만 본사를 탐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10년 이상 항저우에 살다 보니까 네네네. 다 친구의 친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견학을 가서 가도 되겠느냐. 견학을 하고 좀 둘러봐도 되냐 해서 그 알리바바랑 또 알리바바에서 하고 있는 알리바바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알리바바 커머스에 어떻게 등록하고 하는 그 아카데믹한 시설이 있는데 알리바바 대학에도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카페 및 티문화를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보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 시작한 거죠, 아직은. 네.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일단 이거를 미끼를 물어야 되니까 다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스케줄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떡밥을 다 뭉쳐갖고 던진 네. 거예요. 뭐 하나라도 걸려라 이렇게. 네네 뭐를 다 주고 이제 실제는 다 맞춰드립니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중국 가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멤버들의 취향을 존중해서 그러면 항저우의 핫한 클럽 항저우 젊은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춤사위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춤사위라는 표현은 아니 굉장히 모던하게 가시다 갑자기 춤사위가 나오면 네 춤사위를 한번 어떤 템포를 밟는지 우리가 한번 시장 조사를 가보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네. 시장 조사인가요? 즐기러 가는 거죠? 시장 조사죠. 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는 어떤 패션 피플들과 핫플에서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를 방문을 하는지 젊은이들이 좀 불순한 의도로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네. 네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간 거고요.
또 상해 쪽에는 이제 매종상하이라고 음. 저희 코엑스에서 매년 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페어 있죠. 그런 페어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이 맞아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하게 짜가지고 제가 올려놨어요. 개인 인스타에 하니까 뭐 그 차이나 브릿지 말고 개인 인스타에 개인 올린 걸 인스타에 보고. 네. 이제 뭐 올려놨었죠. 했더니 그 정말 연락을 뜨문뜨문했던 대학 동료가 동기가 나도 갈래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단톡방에 그냥 초청을 해버렸죠. 중국 유랑단. 네네. 그래서 제 친구랑 그 지금 대학 동기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 예. 구성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 그 행동력 있는 제 친구의 티켓팅 한 표를 주면서 요 그대로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또 이 대학 동기는 나 그냥 한번 나도 갈래 해보는 건데 나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려드는 거군요. 네, 한 번도 여행을 누구랑 같이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간 적이 없대요. 그것도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가보자고. 뭐 언제 가겠냐고 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세 명에 아까 그 차이나 브릿지 세 명에 6명이 됐네요. 네, 6명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이 친구들이 만나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역으로. 저는 먼저 티켓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있는 항저우로 먼저 가셨던 거군요. 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그 기러기 딸이에요. 가족들이 다 항저우에 저희 방송 녹음하실 때 편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족이 중국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에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네, 제가 가족이 항저우에 살고 있어서 이제 매 추석마다 1년에 한 번씩 항저우를 갔는데 이번에는 이런 왕홍이나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중국인이신데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화교거나 뭐 중국에도 남씨가 있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네. 화교는 아니고요. 네. 네. 한국 분이시고 남이 장군의 후손 뭐 이런 분이신 건가요? 남이 깊게 장군이요? 알려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추석 때 전에 이제 예전부터 티켓팅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고요. 회사를 또 다니는 친구들은 그 추석에 임박해가지고 다시 티켓팅을 해가지고 이 이제 생명부지의 친구들이 인천공항에서 하나 둘 모여들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되게 서먹서먹했겠어요, 다들. 네. 대학 동기라는 친구분도 그렇고 그냥 원래 친구분도 그 두 분은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대학 동기가 제가 그 용접공이었다고 했잖아요, 대학 네네, 때. 네. 그래서 그 남자 동기였어요. 아. 이 친구가 청일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기대를 했죠. 젊은 청춘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이 중에 누구라도 커플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생겼어요? 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죠. 이게 젊은 청춘이라 해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있다 해서 뭐가 네.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참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었거든요. 이미 600년 전에 살았던 셰익스피어가 한여름밤의 꿈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한 외딴 섬에 남녀가 같이 가는데 네. 그걸로 안 돼요. 요정 여왕, 요정 왕이 들어가서 맺어줘야 돼요. 그렇군요. 춘향전에도 괜히 방자랑 네. 향단이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 요정이 될 뻔했는데 네, 네. 그러셨어야 됐었는데 네,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네. 다음번에는 그거를 좀 네. 반영하셔서. 제 앞가림이나 잘하는 걸로. 네, 어쨌든 뭐 하여간 네. 뭐 그런 여행의 로맨스도 좀 사람들이 꿈꾸기도 하죠. 네. 자, 그 외에 뭐 차이나 브릿지에서 합류하신 세 분도 네, 100명의 단톡방 안에서 뭐 이분들이 다 뭐 친하게 지내진 않으셨을 테니 맞아요. 다 그래도 저희는 같은 목적이 하나는 있었기 때문에 그 춤사위요? 저만 이것도 네. 춤사위를 저만 또 좋아하는
네. 거였었어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은 다 아카데믹한 친구들이어서 다 시장 조사를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목적지는 항저우였지만 항저우에서 상해가 굉장히 가까워요. 고속철을 타면은 1시간 만에 가거든요. 뭐 서울 천안이나 뭐 서울 대전 뭐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항공편이 상해로 들어오는 편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해에서 그리고 그 매종 상하이라고 네, 폐허장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체가 된 거는 이제 상해 공항도 아니고 네. 네, 그 상해 전시회장에서, 공항에서 네. 한 또 1시간 정도 떨어진 폐허장에서 완전체가 되었는데요. 이제 위챗에 그 보면은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켜놨을 경우에 이 매종상하이 폐허장을 중심으로 각자 어디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위치가 뜨게 됩니다. 마치 첩보 영화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 뭉치게 되는 거죠. 네, 서로 그거 가까워지는 거 보면서 또 네, 아주 두근두근 큰 했겠어요. 희열이 있었죠. 네. 네, 그러나 로맨스는 없었다는. 아주 큰 교훈만 얻게 되었다는 그런 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은밀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짝대기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너무 옛날 거다. 저 너무 짝대기라뇨. 고인물당 사랑의 짝대기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저랑 이제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 전용포 대표님이라고. 네네네. 네. 아, 그건 또 현지에서 또 합류하신 또 네. 다른 비즈니스맨이시고. 현지에서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합류를 해서 총 7명의 완전체가 상하이 매종 폐허장에서 만나서 네, 현수막을 먼저 들고 기념사진부터. 부끄럽지만 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 사진이 그 사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도 특이하고 신기하긴 한데 그 모이는 과정도. 네, 되게 저도 재밌었던 것 너무 좀 뿌듯했어요. 그냥 이런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게 저는 사람을 모으고 그냥 그 제가 벌린 판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거에 좀 기쁨을 느끼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게요. 여행사도 이런 상품은 개발을 못하는 데다가 그 국가에서 뭐 무슨 뭐 경연대회 같은 거 입상하고 그런 분들한테 특전으로 주는 것 중에 산업시찰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못 맞춰주는 그런 특이한 그런 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가려는 지역과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난 여기는 좀 가기 싫은데 좀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큰 의견 충돌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비슷하게 월간설은에서도 만나통신사랑 같이 네, 북경에 가서 이렇게 브랜드 트립을 구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비마이비에서도 이승윤 교수님이랑 상해를 어찌 보면 이런 유형의 네. 여행 트렌드를 개척한 분이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영감을 얻고 제가 가기 전에 그 심천 미래를 사는 도시라는 책을 소설하시는 저자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진행하신 게 있군요. 그분이 또 심천 쪽에 탐방단을 그 신문사랑 같이 진행을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런 비슷하게 좀 마케팅 쪽으로 일정을 짜가지고 다녀와야지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해 일정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네, 그 그래서 뭐였죠? 매종 상하이. 네, 매종 상하이에서 이제 집결을 했어요. 네, 완전체가 됐어요. 네,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처음 보신 건 뭡니까? 네, 엄청나게 큰 행사장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이너분은 그 전날에도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훑고 저희한테 엑기스 구역만 저희한테 찝어줘가지고 다 둘러보려면 하루 만에 못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찍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 찝어주신 봐야 돼. 막 이런. 맞아요. 요런 게 좋았더라 해가지고 코엑스에서 하는 리빙페어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리빙 페어라면은 생활용품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생활용품도 나오고 예전에 제가 그건 하우징 페어였나? 뭐
갔는데 변기를 음. 쭉 전시해놨는데 변기가 너무 예뻐서 변기만 심취해 있어서 사람들이 변태라고 막 놀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여기는 그런 하우징 페어나 아니면 리빙 페어, 뭐 공예 트렌드 페어 이게 부스별로 다 좀 테마가 있게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페어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인 좀 문화 상품이나 아니면 좀 예쁜 소품들 그리고 또 저희가 친구들한테도 우리 여기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기념품 네, 파는 스팟 위주로 좀 둘러봤어요. 네네. 뭐 집에 뭔가 가져가야 되니까 추석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페어장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한 게 이 친구들이 그 상해 쪽에 몰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쇼핑몰의 몰이죠. 아. 그래서 몰링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상해는 그 저희 우리나라처럼 그 미세먼지나 이런 이슈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그 문센이라고 하죠. 그 문화센터에서 네네. 하는 일정 그 프로그램들이 그 문화센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매장 곳곳에 저희로 치면은 이제 그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상하단 옆에 있는 거기가 되게 프리미엄 장소 그 구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구역에 투명 유리로 그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는 거를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얼리 매장이다 하면 옆에서 뭐 커플링을 만드는 클래스가 사람들이 좀 잘 볼 수 있는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을 하게 되면은 친구랑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킨 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맣게라도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상해 쪽에 있는 백화점들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뭐 그런 체험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얼리 매장 옆에서 그런 자기만의 뭐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 조이시티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캐치프라이즈가 예술료까지 채워주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물건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면은 온갖 문화적인 행위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상하이의 쇼핑몰. 네, 해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치 큰 미술관처럼 쇼핑도 하고 작품도 보고 체험도 하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진 거죠.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뭐 느껴볼 수 없는 거를 거기서 해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네 많이 있죠. 근데 그렇긴 근데 한데 조금 더 발달이 네,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좀 퇴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폐점하고 있고 네. 롯데마트도 3분의 1 줄인다라고 그러고 있고 물론 백화점과 마트는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뭐 네. 로켓 배송 뭐 이런 이길 배송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네, 네. 오히려 이제 도어투도어 형태로 가고 또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쇼핑몰 문화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스타필드에서 하는 뭐 네네. 별마당 도서관이나 네네네.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모든 문화 시설이 이렇게 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으니까 꼭 중국에 가게 되면 한번 경험해 봐야 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 되겠네요. 네, 네. 처음에는 이런 쇼핑몰 위주로 둘러봤고요. 좀 현대적인 몰 외에도 중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골목골목의 문화를 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사동 거리 비슷한 네네. 그런 티엔즈팡이라는 거리를 가본 거. 가보았어요. 네. 낮에 간 건지 밤에 간 건지. 좀 저녁 무렵
그래서 조금 해가 진 무렵에 갔고요. 그 인사동처럼 좀 전통 문화 상품을 약간 현대적인 세련미를 입혀가지고 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중국에는 빨강색을 굉장히 좋아라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권력 순서로 색상이 결정이 되었는데 황색은 최고 권력자의 색으로 치부됐어요. 황색은 금기시되었던 색상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홍색이었어요. 빨간색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부와 재물을 상징하게 돼서 그 빨간색인 팥이 선호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팥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는다.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도 좀 있는 있죠. 문화 아닌가요? 동짓날 팥죽 쏘아 먹는 이유가 네. 귀신을 쫓는다는 네,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고사가 있는데 이 옛날 얘기에는 요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병을 옮긴다. 무서운 병을 옮긴다. 코로나도 요괴가 옮기고. 이 요괴 몹쓸 요괴죠 지금. 네네네. 네, 이 요괴가 싫어하는 게 바로 붉은색이랑 되게 밝고 시끄러운 게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폭죽 이 같은 붉은색 폭죽을 터뜨리는 문화가 이래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리도 전통 문화의 거리니까 빨간 거 투성이겠네요. 네, 해서 이제 조그마한 비커 같은 거에 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가게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라면은 그 손님 이름을 네. 새겨주는 거예요? 중국어로 하나하나 기념이 될 수 있게. 그 귀신 쫓는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군을 좀 물리친다 이런 거를 네네.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문화상품처럼 파는 가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상해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하얀색 토끼가 그려져 있는 유과 같은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 하얀색 토끼인데 그 유과가 좀 되게 오래된 과자여가지고 패키지가 되게 유명해요. 네네. 그래서 그 토끼를 뭐 화장품으로도 패키징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화장품인데 그 유과의 향이 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 바나나 우유 네네네. 향이 나는 뭐 샤워 용품 이런 것도 출시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토끼 되게 굉장히 하얀 토끼인데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또 기념품으로 많이 친구들이 사더라고요. 근데 좀 어쩌면 엽기적일 수도 있겠네요. 화장품인데 육아 냄새가 난다. 네, 저는 별로 달달한 향을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네. 사람을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네, 근데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는 친구들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네네.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재밌겠네요. 네, 이거는 참 잘 개발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시간쯤에 가셨으면은 네. 시장 하실 텐데 거기서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밥은 저희가 네 근처에 이제 로컬 식당에서 네 시켜서 네. 먹었습니다. 뭐 거긴 좀 비싼가요? 아니요, 전통의 저렴했어요. 저렴했고 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우리 그 맛집 평가하는 네네네. 어플을 저희가 또 다 깔아가지고 별점을 보고 후기를 보고 이제 들어가서 중국은 또 테이블 우리나라에도 이제 네이버 예약이나 뭐 배민에서도 배민 오더라고 네네. 서비스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테이블에 앉아서 바로 QR 코드를 찍고 네 메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중국어를 몰라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영어 페이지를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 QR 코드를 찍으면은 중국어 메뉴판이랑 보통 보면 또 그 사진을 다 해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사진 이제, 보고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진 보고 거기서 이제 바로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오더를 하면 이제 거기 주방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제까지 그 QR 코드로 바로 할 수 있는. 근데 네. 중국 식당 하면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식당 생각하잖아요. 네, 그 이렇게 원 테이블 돌리면서 먹는 네, 그 네. 중국 식당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 대중 식당도 좀 큰데도 보니까는 메뉴가 네. 굉장히 많아서 네, 진짜 우리는 메뉴판 딱 가져오면은 뭐 사진하고 뭐 몇 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냥 전화번호부처럼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 딱 중국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요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갖고 그 중국어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 네. 뭐 어떤 뭐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마늘이니까 마늘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요거는 튀긴 음식일 거야. 이런 게 조금 유추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한자를 공부하신 세대시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사진이 없어도 잘 주문하지 근데 이상하게 않으실까? 교련도 배우시고 예, 50 시대 때. 우리 위아님이 오시면은 제가 아주 고인물 인증을 계속 하게 되어져서요. 네. 네, 여튼 열심히 한자를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날 일과가 끝난 네, 건가요? 첫날은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춤사위는 다들 원치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춤사위는 저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어가 있고 하는 클럽도 있었거든요. 민트라고. 그리고 상어가 있어요? 네, 수족관에 상어가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민트 색깔로 좀 포지셔닝을 해서 수족관도 넣어놓고 상어도 있고 어떤 젊은 상해 친구들이 와가지고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일까 했었는데 다 지쳐가지고 설마 네. 아기 상어 노래 맞춰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재밌겠네요. 제가 네. 한번 유행을 선도해볼 수 있었는데 민트색이라고 그러셔서 갑자기 만화를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여튼 다 뭐 지치게 돌아다니셨을 테니까 이렇게 첫날 일정은 그렇게 끝나신 것 네, 같고요. 첫날 일정은 아쉽게 마무리를 했고요. 또 근데 저희는 얘기가 꽤 긴데 6박 7일 일정인데 이제 하루가 끝났거든요. 저희 얘기 한참 했는데. 그러게요. 네. 네, 6박 7일은 제가 중국에 있었던 시기였고, 네, 그 친구들 일부 멤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먼저 돌아갔어요. 회사 네. 휴가를 그렇게 오래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 대다수의 멤버가 함께한 일정은 3박 4일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돌아다녔던 발에 불나게 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서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